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인가운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수현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에서는 마케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A/B 테스트 실전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A/B 테스트를 하나씩 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고는 왜 성과가 안 나올까? 아니면은 카피를 바꿔야 하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바꿔야 할까? 이럴 때 대부분 감으로 판단하기 쉬운데요. 저도 이제 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추측보다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실제 마케터가 어떻게 기획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실전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A/B 테스트 실전 가이드입니다. 그냥 정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예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광고 사례인데요. 이 두 광고는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했을까요? 메인 카피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메인 카피입니다. A 소재는 브랜드 1위 콜라겐 부스터 같은 신뢰 강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B는 추석 한정 10개를 사면 10개를 더 드립니다 같은 혜택과 긴급성을 강조한 버전입니다. 즉, 신뢰 기반 메시지가 클릭을 더 유도하는가, 아니면 혜택 기반 메시지가 더 클릭을 유도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죠. 사실 A/B 테스트를 볼 때는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변수를 테스트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메인 카피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미지부터 CTA, 백그라운드, 텍스트 배치한 거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죠. 이렇게 해야 성과 차이가 났을 때 카피 때문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광고 소재를 볼 때 이건 뭘 테스트하려는 걸까?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A/B 테스트가 정확히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A/B 테스트란 이제 하나의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두 가지 버전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실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버전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드는지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사실 마케팅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덕트 팀에서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유저가 들어가면 보여지는 카탈로그나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의 색깔도 바꾸기도 하고 UX나 UI, 가격 전략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 테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마케팅에서 A/B 테스트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 일단 제일 큰 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니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것도 맞는데, 일단 마케팅에서 A/B 테스트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비용이 그 마케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큰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가가지고 광고를 돌리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30 세대가 우리 제품을 좋아할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지역 한 번도 마케팅 안 해봤는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런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바로 월 예산의 50%를 태워서 광고를 돌리기보다는 A/B 테스트를 하면서도 이제 작은 예산으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괜찮겠다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더 많은 예산을 태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최소화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에 기반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마케팅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게 좋아 보인다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은 계속 개선하는 것인데요. 조금씩 0.5% 뭐 1%라도 개선하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1%씩 개선할 수 있다면 365일이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면 인사이트를 작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쫀튜브님께서 유튜브 구글 애드 광고도 질문 받아주시냐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A/B 테스트는 뭐 유튜브 광고, 메타 광고, 네이버 광고 모든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또 채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무에서 많이 테스트하는 요소는 사실 엄청 다양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뭐 일단 먼저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할인을 강조하거나 할 거냐, 아니면은 신뢰를 강조할 거냐. 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처럼 이미지의 느낌, 영상의 느낌, 아니면 컬러, 레이아웃, 아니면 제품을 강조할 건지, 아니면 모델을 사용할 건지 등등 그런 식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아니면 CTA, CTA는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말하는데요. CTA 색상, 글씨 크기, 아니면 그 안에 카피 등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할 때 연령,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타겟팅도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많이 하는 변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입 전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랜딩 페이지에서 데리고 왔는지에 따라 전환율이 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 내 어떤 랜딩 페이지에서 유입이 많이 됐다. 그때 가격을 보여줬느냐, 아니면 이미지를 보여줬느냐에 따라 A/B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A/B 테스트를 마케터, 광고주로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아까 보여드린 예시를 가지고 이 마스크팩의 마케터가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이 디자인을 했을까를 알 수 있겠죠. 이 이미지는 제가 급하게 만든 이미지여가지고 디테일은 좀 아쉽지만 한번 이 예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테스트를 하는지, 왜 이 테스트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정할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어떤 지표를 개선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우리 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실험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뭔지, 테스트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거를 정리를 처음에 해야 하는데, 이 마스크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가상으로 생각한 문제점은 우리 마스크팩은 정말 효과도 좋고 제품 리뷰도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후기는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상세 페이지 유입이 적은 걸 발견했다라고 가상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때 개선하고 싶은 지표는 당연히 클릭률이겠죠. 이거 말고 다양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 예시를 드는 거는 클릭률로 선택을 하고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가설을 세우는 부분이 A/B 테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내가 궁금한 부분을 풀어서 쓰는 거죠. 네, 이 광고의 경우는 지금만 이 혜택이다 라고 긴급성을 보인다면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을 타겟팅하면 매출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가설도 세울 수 있고요. 가설을 세웠으면 변수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메인 카피가 테스팅하고자 하는 변수인 거죠. 이거는 보통 한 개만 정하는 것이 좋고,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현업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테스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수까지 정해졌으면 어떻게 이 테스팅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상황에서 론칭을 할 건지, 어떤 상황을 이런 상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이 집행 조건은 A, B 두 버전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A랑 B 모두 그 두 버전 모두 500만 원, 500만 원씩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퍼센트로 뭐 CTR을 비교한다라고 해도 A에 500명이 클릭했다. 그리고 B에 100명이 클릭을 했다.
근데 그 금액이 다르다면 이게 충분히 테스팅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표본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건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 하고, 예산을 정할 때는 이거는 보통은 약간 주니어 마케터라면 위에서 알려주면 되는데, 내가 집행을 해야 한다면 내가 원하는 표본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CTR, CTC 이런 것도 이제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예산이 많다면 표본이 작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도 똑같이 2030 여성, 기간도 뭐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채널도 뭐 인스타를 하실 거면 인스타로, 아니면 네이버로 하실 거면 네이버로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게 달라서 결과가 다른 건지, 아니면 메인 카피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집행 조건이 정해졌으면 마케터로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A안 같은 경우는 카피로 우리 제품 이렇게 좋다, 약간 신뢰 기반으로 우리 제품이 1위 제품이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B안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약간 강조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일 동안 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돌렸는데 우리가 어떤 안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을 하는 게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A안 같은 경우는 CTR이 2.4%가 나왔고, 그리고 B안 같은 경우에는 CTR이 2.8% 나왔다라고 했을 때, B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더 잘 나왔네? 라고 단순히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케터로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이, 우리가 설정한 1,000만 원이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500만 원씩 동일하게 각각 예산이 부여가 됐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표본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가정이랑 일치한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 반대로 A 버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들어온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가 뭔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시에서 본다면 당연하겠지만 추석처럼 혜택이 중요한 기간에는 뭐 신뢰 기반보다는 지금만 이만큼 세일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한정성이 들어간 카피를 쓰는 게 클릭률을 더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가 간단해가지고 인사이트도 좀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테스트가 복잡해지고 뭐 아까처럼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인사이트 뽑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뽑았다 그러면은 다음엔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까요? 클릭을 해서 들어왔다면은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걸 보여주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고, 테스트를 할 땐 다양한 여러 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곤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A/B 테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달 매출이 5에서 한 7%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만약에 이걸 5개에서 7개를 한 달이 아니라 매달 하나씩 진행을 한다면은 내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유능한 마케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나눠봤는데, 많지는 않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 배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핵심 원칙인데, 10,000명의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5,000명씩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받으면은 데이터 팀에서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렬을 아마 그쪽에서 뭐 회원가입한 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구매한 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렬을 한 기준이 따로 있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 집단에는 여자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B 집단에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결과가 다르지만 성별 때문에 달라지는 걸 수도 있겠죠. 뭐 메인 카피를 변수로 생각을 하고서 돌렸지만 여자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카피 때문인지는 따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메타나 구글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알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엑셀 기능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네. 내가 3,000
3,000명에게 뿌리고 싶은데 A안, B안이 이렇게 있어. 뭐 A/B 테스트 해줘라고 메타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랜덤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리마케팅으로 뭐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처럼 직접 진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뭐 아까처럼 랜덤 배정이 아니라 앞쪽부터 회원가입한 순위라면 A한 클릭률이 더 높았다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인사이트도 구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테스트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설정한 카피 때문인지 회원가입한 순위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쪽 표본이 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랜덤 분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본이 너무 작으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안은 20명 중에 1명이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B안은 20명 중에 2명이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율은 2배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결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A에서 1명이 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둘 다 2명 2명이면 1명 차이로 그러면 성과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되게 표본의 크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테스팅을 할 때마다 고객에게 광고를 보여주든 문자를 보내든 계속 광고를 보내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여러 개 진행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명 이상이 봤으면 좋겠고 클릭은 뭐 50명 이상이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기준이 있으면은 이런 맥락을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광고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간인데요. 테스트 기간은 제가 써놓은 걸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테스트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최소 일주일 이상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이유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에도 당연히 좋고 초기에는 런칭을 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지표가 엄청 들쑥날쑥하고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타는데 시간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은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일별로도 뭐 예를 들어서 이틀 3일만 했는데 그때가 뭐 주말이었다 공휴일이었다 이런 식이면은 오히려 그때는 성과가 높았는데 오히려 평일에 진행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성과가 낮았다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돌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2,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시간 단위를 쪼개가지고 뭐 뺄 거 빼고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현업에서도 이제 A/B 테스트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여러 요소로 묶어서 테스트를 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그 결과를 이번 연도에 해서 내년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개로 묶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A/B 테스트라고 하면은 A랑 B 두 개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4개 버전 이상을 이제 동시에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메일이라고 하면은 제목은 4개 안을 이제 구성을 짜서 25%씩 돌려서 클릭률이 너무 낮으면 바로 끄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요소는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는 다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성과가 좋았던 걸 내년에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걸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들이 실제 쓰고 있는 전략이 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제목에 이름을 넣어서 개인화시키는 건 만약에 제목에 이름을 넣어서 개인화시키는 걸 해봤다. 이건 이미 너무 성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색도 하면서 다시 테스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00% 완벽한 실험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완벽한 테스팅을 하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함보다는 그래도 빠른 테스트를 하고 빠른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작은 테스트라도 빠른 반복을 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B 테스트의 핵심은 빠른 실험, 그리고 빠른 배움, 빠른 반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테스트라도 계속 쌓이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A/B 테스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A/B 테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지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B 테스트 관련 아니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다면 광고를 최대한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해보는 게 좋은 거네요. 예산이 많으면은 이제 최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근데 이 테스트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시면 또 광고비 누수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그렇게 광범위한 테스트를 모두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개개인의 브랜드에 맞는 타겟이 뭐고 뭐 어떤 소구점으로 전달해야 그 매출이 얻는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아기 침대를 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대나 뭐 60대 이상까지는 당연히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산이 많을 시에는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이브에서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인 마케팅 학교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번호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1:1 맞춤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라이브는 지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 마케터 인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